네, 오늘 이 교시는 유형별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요. 분계 연습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409쪽, 교재 409쪽에 14번, 14번부터 오늘도 한 장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의 거래는 어떤 거래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전기의 3일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모아 전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를 하였으나 금일 3일 상사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전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50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4번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500만 원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이 돼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의 코드가 많으니까 무슨 코드를 찾아야 돼요? 단기 대여금 다음 코드인 대손 충당금을 찾아가지고 회계 처리를 잘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의 다음 코드인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한다. 다음은 15번의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 당사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 원을 경기 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면은요. 선수금으로 잡아야 돼요. 선수금. 그래서 차변은 자산이 증가합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100만 원이에요. 대변은요. 선수금입니다. 우리가 일반 선수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어쨌든 선수금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네. 경기상사에 팔았으니까 선수금의 거래처는 경기상사가 되겠고요. 100만 원 이렇게 부채 증가됩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상품권 판매 시 선수금이다 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16번은 어떤 거래인가요? 16번. 판매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 원룸 두 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되겠네요.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했다. 보통예금 감소해야 되겠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약한 금액은 보증금 1억 원이다. 그러면 차변의 임차 보증금 거래처는 임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1억 원. 대변은 보통 예금이 감소하죠. 보통 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1억 원. 네, 이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차변,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 자산 감소인데 이때 이제 임대인의 거래처가 있을 때는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는데요. 없으니까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은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좌거래 개설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우리은행 방좌거래를 개설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죠. 개정 과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방좌거래 보증금 같은 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거든요. 예,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300만 원 현금이 감소하겠습니다. 차변은 특정 현금과 예금 자산입니다. 다음은 18번. 음, 우리 은행 어디 볼까요? 아, 당좌 거래를 개설했다라는 것이지 당좌 예금에 입금한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은행 코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정 현금과 예금이 그렇네요. 이게 우리은행이네요. 네네. 예, 그 생각을 못했네요. 특정 현금과 예금, 예, 특정 현금과 예금의 거래처 코드가 우리은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차별의 특정 현금과 예금의 거래처 코드에 우리은행 코드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의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보시면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정부 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그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의 3단계 분계가 있었죠. 수령할 때, 자산을 취득할 때, 그리고 감가상각할 때. 요 세 가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이거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죠.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이 증가합니다. 가로 열고 한국은행 3천만 원 보통 예금 증가하는데 이게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정부 보조금이라는 차감 계정,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코드를. 그래서 차감을 시켜줍니다. 3천만 원. 차감을 하니까 자산의 증가가 감소되죠.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의 증가가 있느냐? 없다. 예,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3천만 원 증가했지만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차감을 시키는 정부보조금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차감을 했기 때문에
예, 자산의 증가는 없어요. 이제 정부보조금,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다음은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주식회사 하나 기계로부터 자동 포장기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5천만 원에 세액 500만 원. 대금은 수령한 정부보조금 3천만 원 포함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네, 이게 이제 취득시네요. 자산을 취득했을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건에 대하여 자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 자, 차변에 포장기라고 했으니까 기계장치가 되죠. 5천만 원 자산 증가에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이건 물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밑에 분계만 우리가 써보는 겁니다. 500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고, 그리고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한국은행 5,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 회계 처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입력하면서 밑에 분계는 이렇게 해야 돼요. 51번 과세 매입으로 분명히 자동 포장기 해가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분계는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반 전표에다가 또 하나의 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왜 전표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이제 사용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 코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3천만 원이죠? 예, 3천만 원을 차감 계정을 정리하고 대신 대변에다가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을 또 하나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정 과목을. 이름은 똑같아요. 정부 보조금. 이거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변에 차감을 시켜줘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분계는 이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 하는 거고요. 일반 전표에 이 분계는 그러면 위에 있는 분계는 매입 매출 전표에 하는 것이죠.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 다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감가상각 문제 나왔을까요? 안 나왔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것까지만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20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3월 31일 현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부가세 정리분계하라는 거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부가세 예수금은 잔액이 4,69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은 잔액이 910만 원이다. 이랬습니다. 네, 3월 31일이면 일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하는 거네요.
자, 차변에 부가세 애수금이 오는 거 알죠?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정리합니다. 4,69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정리해야죠. 910만 원. 그러면 부가세 애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많죠? 예, 매출세액이 많으니까 그만큼은 세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보야죠. 46900 빼기 9100 빼주면은 납부할 세금은 3,780만 원이네요. 납부할 세금은 부가세를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거래처는 세무서로 코드를 걸죠. 37, 800,0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세무서. 네, 20번은 부가세 적립분기였습니다. 그러면 21번은 또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 원 전년도 이기 확정분과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한다. 예, 가산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잡손실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예. 가산세를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오. 그러면 잡손실 처리하시면 돼.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오. 예, 그렇지 않고 판매관리비로 처리할 때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 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냐 하면은 제때 세금을 냈다고 하면은 가산세 안 나잖아요. 예, 가산세를 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 외적인 거다. 관리 외적인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시가 시험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오. 그러면 잡손실 처리해 주면 되고 지금처럼 판매 관리비로 처리를 하라든가 아니면 개정 과목을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콱 찍어줍니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부채가 감소하죠.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세무서가 되겠고요. 금액은 500만 원 부채 감소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가산세가 24,000원이 비용 발생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자산이 감소하죠. 납부를 하니까. 보통 예금 거래처가 한국은행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5,024,000만큼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2번은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세액과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매입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네. 뭐, 이 중개수수료나 이 취득세 전부 다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 전체가 차변의 토지가 돼요. 이 금액 전체가. 그래서 차변의 토지를 얼마로 인식해야 되느냐? 5,260만 원을 인식해야 되죠. 5,260만 원. 자, 대변은 지급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토지대금 5천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 자산감소가 5천만 원.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는 현금 납부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260만 원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장 넘어가서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3번은요.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기흥개발로부터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출이 발생했다. 예, 토지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금액 5천만 원, 선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4,50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중개수수료 80만 원, 기타 소득 원천징수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 7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네요. 우리 회사가 법인이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이에요. 자, 조금 복잡합니다. 자, 왜냐면 요거 계약금이 있잖아요. 예, 계약금이 선지급한 계약금이 뭐겠어요? 예, 선급금이겠죠. 그래서 이제 에, 이 토지의 등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선급금은 이제 자산 감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선급금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일단 토지가 얼마가 되느냐? 5천에 중개수수료 80, 취득세는 없었나요? 네, 취득세는 없네요. 그래서 차변의 토지는 5,080만 원이 됩니다. 5,080만 원. 자, 이제 대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선급금, 기흥개발, 거래처 기흥, 50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여기서 4,500만 원 감소하고, 4,500만 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예수금, 저 2만 원 원천징수했죠?
부채 증가 2만 원. 그리고 78만 원은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78만 원. 네, 이렇게 복잡하네. 선급금 정리하시는 거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80만 원에 대해서 2만 원 세금 공제하고 78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했죠. 2만 원은 예수금, 우리 회사의 부채가 되는 것이고요. 현금 78만 원은 자산 감소시키면 됩니다. 다음은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당사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대개발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3억 원에 일괄 취득하였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단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1억 6천만 원, 토지의 공정가치는 8천만 원이었으며 건물과 토지의 취득 원가는 상대적 시장 가치에 따라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우리가 토지 건물을 3억 원에 한꺼번에 샀어요. 근데 원래는 시가로 보면은 1억 6천에, 그러니까 건물이 1억 6천이고 그러니까 토지가 8천만 원에 해서 2억 4천이네요. 2억 4천인데 예, 어떻게 더 주고 샀지? 네, 하여튼 더 지불했습니다. 3억 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건물 1억 6천, 저 토지 8천 하면은 나머지 6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분 계산해라. 안분. 안분은 어떻게 하냐면 요 3억 원을 예? 여기 16대 8, 16대 8로 안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건물 하나만 안분을 하면은 토지는 건물분 빼면 자동으로 되니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계산,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건물 취득 금액을 안분 계산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자, 3억 원을 곱하기 건물 가격 16 나누기 건물하고 토지 합친 것은 24, 24분의 16으로 안분하면 돼요. 요 앞에 요것만 천만 단위만 이용해서 합치면 24죠. 16에다 8 더하면 24. 그리고 건물이 그중에 16이니까 24분의 16으로 안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억 원 곱하기 16 나누기 24. 2억 원이 나와요. 2억 원 딱 떨어지네요. 이게 건물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계를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에 건물이 2억 원, 차변에 토지가 3억 원에서 2억 원 빼면 1억 원이죠.
1억 원. 이렇게 취득원가를 안분하시는 겁니다. 대변은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언뜻 한다면은 이게 어음 발행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로 보고서 지급어음이다 하면은 이게 매입채무라고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급어음은 매입채무잖아요. 매입채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매입한 채무가 매입채무예요. 근데 이거는 유형자산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채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음을 발행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지급어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미지급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그냥 해줘요. 미지급금.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현대개발의 미지급금으로 3억 원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네, 지급어음 또는 받을어음 이거는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 그러니까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원재료를 매입했거나 그때 어음을 발행한 거 그게 지급어음이에요.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그게 받을어음이에요. 네, 그 외에 지금처럼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어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신다는 거. 네, 24번. 우리가 앞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였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다. 예, 이때 말이죠. 건물 철거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은 그 비용은 이 부지, 즉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철거 비용이. 왜냐면은 땅이 필요해서 산 거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그 땅을 정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토지를 정비하는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1억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고 철거 비용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 부지의 취득 금액은 1억 500만 원이 된다. 1억 500만 원. 그래서 차변은 토지 105,000,000이 되겠고 대변은 1억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한국은행 1억 원 감소.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0만 원 감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건물의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시켜야 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거예요. 다음은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가요? 26번.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이거는 건물을 매각한 걸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던 건물이잖아요. 산 것이 아니라.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했다는 것은 이제 그 건물의 취득금액 정리해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해야 되고 장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마치 매각하는 것처럼. 철거는 매각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철거 당시에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 누계액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왜 이걸 알려줘야 될까요? 없어지니까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건물 이게 장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금액 없애줘야 되고 그동안 감가상각한 차감 계정도 없애줘야 되잖아요. 예. 자, 이렇게 취득금액 1억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천만 원이면은 이 건물의 그 장부 금액은 2천만 원이었네요.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이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는데 철거 비용이 또 들어갔군요.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가산돼요. 2천만 원이 아니라 처분 손실이 2,3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원래 처분은 아니죠. 철거. 예. 철거는 처분은 아니지만 이 철거 비용과 장부 금액을 처분 손실로 처리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매각하는 것처럼 아까 회계 처리하자고 그랬잖아요. 자, 차변에 뭡니까? 저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8천만 원 정리하고 어, 대변을 또 써보겠습니다. 대변에는 건물 취득금액 정리하고 1억 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300만 원 지급이 되죠. 대변에 현금이 300만 원 지급이 되죠. 철거 비용으로. 그래서 차변에 오는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밀려나가니까 땡겨져요. 네, 이렇게 돼야 돼.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했다. 이런 거래도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예.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면 그 건물의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해주면 맞습니다. 다음은 27번은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주식회사 부산산업에 4천만 원에 매각하고 근데 이 토지의 장부 금액이 2,300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2,300짜리를 4천만 원에 매각한 셈이 됩니다. 대금은 부산산업에 전기 2월 외상매입금 1,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네,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러니까 2,300만 원짜리 토지를 4천만 원에 매각한 겁니다. 4천만 원에. 그러면 4천만 원을 우리가 다 받았느냐? 받은 게 아니라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하고 1,500원. 그러면 이제 4천에서 1,500 빼면은
2,500이죠? 2,500만 받았다 이거예요.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차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2,500만 원,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1,500만 원. 예, 이게 차변이에요. 그러면 대변은 뭐예요? 이 토지를 2,300만 원 감소시켜야죠. 장부금액만큼.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토지를 매각한 이익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1,700이 되겠네요. 대변에. 자, 이것도 차변 대변이 항목이 많아서 좀 복잡합니다. 자, 우선 차변은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부산 산업거 1,500만 원이 부채가 감소되고 토지대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고 한국은행으로 나머지는 2,5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처분한 자산이 토지인데 장부금액이 2,300이었고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취득금액을 정리하는 하고 뭐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장부금액이 즉 취득금액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변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인식이 되어야 되죠. 1,700만 원을 더 비싸게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28번 오늘 분계 공부 예. 오늘 분계 연습의 마지막 2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28번을 보시면 전년도 말로 내용 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 취득금액이 850만 원짜리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849만 9천 원 했으니 이 승용차의 장부금액은 1,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폐차 대행 업체를 통해서 폐차시키고 이 차량의 폐차도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건물을 철거했다는 거 있죠. 사용 중인 건물 철거. 매각거래로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던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시키면 매각거래 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폐차시키고 해당 당해 폐차 대행 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예. 그러면 만약에 처분 손실이 발생했으면 처분 손실이 10,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회계 처리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건물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이 하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정리해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8,4 99,000 정리해야 되고 대변에는 차량 운반구 정리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 850만 원을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두 계정을 정리한 다음에 현금을 받게 됐으므로
차변의 현금이 증가해야죠. 차변의 현금이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안 받았다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0원을 인식하면 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잔고금액 1,000원이니까 우리가 그냥 폐차하고 돈 하나도 안 받았으면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0원 하면 되는데 돈을 받게 됨으로써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9,000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해야 되겠어요. 잔고금액 1,000원인 차량을 10,000원을 받고 처분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9,000원이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차변대변 합계가 딱 일치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요즘에 하고 있는 유형별 연수 문제는 우리가 TAT 2급 수준의 일반 전표 입력으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본문에서 전표 입력 문제로 충분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별 연습 문제로 여기다가 보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계 연습은 411페이지 29번부터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